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LG전자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상한가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분봉상 여러분들 이렇게 상한가 지금 닫아준 지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모두 다 축하드린다라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갑작스럽게 LG전자가 이렇게 상한가를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이유 자체가 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어제 이런 내용의 속보가 떠줬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2의 깐부 회동 열리나라고 얘기하면서 젠슨 황 한국차자 LG네이버 회동이라는 내용의 이슈가 터져버리면서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도 16%대의 상승세를 만들어봐주고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LG전자 상한가 들어가면서 LG이노텍도 27% 올라가고 있는, 그러면서 LG까지도 지금 25%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 지금 이 온 세상이 LG로 물들고 있는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LG전자부터 시작해서 LG이노텍, 그러면서 LG 디스플레이까지도 이렇게 지금 상단에 랭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제2의 깐부 회동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지까지도 여러분들께 꼭 체크를 해봐드려야 된다고 하시면 되겠는데, 일단 여러분들 입장에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 세론에 대한 부분도 걱정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이 관련된 이전에 있었던 사례를 토대로 이것은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하나하나씩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자, 영상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 어떻게 작성해 주셔야겠죠. 여러분들 LG전자 지금까지 중간중간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힘들게 괴롭히면서 올라왔지만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 다시 한번 뚫어주면서 시원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폭등 흐름 한번 계속 이어나가 보자라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는 폭등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댓글에다가 폭등이라고 작성해 주시면서 구독이랑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는 순간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이 영상이 굉장히 댓글이 많은데요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자동 추천을 드릴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의 구간에서 개인분들이 엄청난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왔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영상을 시청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LG전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영상 시청하시면서 추가적인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도록, 만약에 매수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LG전자가 못 올라가게 가로막지 않게끔 댓글에다가는 폭등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우리가 이 LG전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요, 자, 오늘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 금액을 질러봐주면서 상한가를 견인했었던 그 주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끝에 상한가를 닫는 구간에서 퍽하고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자, 앞전에 계속된 매도가 있었던 프로그램이 이렇게 오늘 매수세가 들어와주면서 상한가를 닫아줬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세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가운데,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자, 바로 보시다시피 여기 써져 있는 내용의 기사에 작년 10월 에이펙 이후 약 7개월 만이라고 되어 있었던 내용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때 당시에 이 기사를 토대로 여러분들께 이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봐 드리려고 하는데, 자, 바로 보시다시피 10월 30일 날 이런 내용의 기사가 터졌었던 이 치맥 회동이었다 보니까,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에 이 현대차의 가격을 꼭 체크를 해봐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대차 어떤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날이 10월 29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이후로 주가가 엄청난 상승 흐름을 가져가 줬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다음날 살짝 세론이 나오면서 눌렸다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바로 이 현대차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말씀드렸었던 구간 자체가 바로 이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이후로 전고점 물량을 소화해주면서 미친 듯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바로 이 현대차다 보니까, 자,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 구간이 역사적 신고가 영역이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구간을 매물 소화 과정을 이렇게 두 차례나 맞춰놓고 이런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바로 이 현대차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역사적 신고가 뚫어준 지 얼마 안 된 자리가 연출됐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바로 어디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구간을 뚫고 나서 이렇게 상승 파동이 진행 중에 있는 바로 이 LG전자다 보니까 우리가 이번에 상승 흐름이 연출되는 구간에서 단기적인 고점 같은 경우에 한번 찍을 수도 있는 바로 이 세론 패턴 충분히 연출될 수가 있겠지만은, 언제까지 해서 바로 이 GTC 타이베이는 다음 달 1일부터 4일까지 열리며 라고 되어 있고, 황 CEO는 첫날 기조연설에 나서서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반도체와 AI 인프라 전략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뒤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기간에 맞춰서 광기가 다시 한번 폭발하는 정말로 미친 상승 흐름 충분히 연출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기대감이 폭발하는 구간에서는 일단 차익 실현 매물을 한번 쏟아낸 다음에 다시 한번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놓고 이렇게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계속 무난하게 올라가는 케이스가 아니라 한번 이 아틀라스 관련한 내용의 이슈가 터져버리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준 다음에 여기서 꽤나 오랜 기간 동안에 쉬어줬었고 다시 한번 쉬어주는 구간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여러분들 이게 캔들 개수가 몇 개 안 돼 보여도 이렇게 기간값으로 놓고 봤을 때는 거의 한 달 가까운 기간이 지나갔었던 현대차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다시피 2달 가까운 조정이 이어졌었던 바로 이 현대차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흔들면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LG전자다 보니까 단기적인 고점은 피해가면서 이번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구간을 일단 챙겨두신 다음에 다시 한번 눌림목 매수 타점을 공략해 들어가시는 걸 권장드리는데, 제가 어제 구독자님들께는 분명하게도 이렇게 음봉이 떨어지고 있는 구간에서 바닥을 잡아주고 있으니 우리가 매수 타점 들어가 보시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자 바로 보시다시피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이냐면은 어제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오전장 흐름까지만 지켜보면서 매수 대응 안내까지 드렸었던 바로 이 LG전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짧게 2초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에 분봉상 어떤 구간을 만들어주고 있냐면 단기적인 바닥을 좀 찍어주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이 21만 5천원 부근까지 밀렸었던 상황에서의 LG전자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었던 추세선을 슬슬 멈춰주고 있는 구간이 분명하게도 연출됐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인 매수 타점 말씀드렸다시피 영상 멈췄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당시에 이렇게 음봉이 떨어지고 있었던 구간에서의 단기적인 바닥을 우리가 확인해봤으니 매수 타점 잡아가 보시자라는 말씀을 제가 이 영상 내내 말씀드리고 나서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서 이렇게 꺾이는 구간에서 털리지 않으면서 오히려 매수 타점 가져가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 이렇게 시원하게 들어갔었던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고, 자 앞전부터 이미 사실 이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와의 역대급 내용의 이슈가 이런 구간에서 터졌었던 만큼 반복적으로 전에 있었던 고점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갔었던 LG전자이기 때문에 바로 이 5월 4일 날에 매수 타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바로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5월 4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LG전자 매수 타점에 대해서 분명히도 말씀을 좀 드렸었고, 짧게 2초 정도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다 더불어서 바로 이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와 휴머노이드 협업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때마침 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역대급 내용의 이슈가 터져주면서 윗단에서 잘 버텨봐주고 있는 LG전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지금 찌르고 반복적으로 빠지고 있는 구간을 연출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장 상황과 수급이 돌아오는 날에는 로봇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갈 때 이 LG전자도 이렇게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뚫으면서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는 위치에서 잘 버텨봐주고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치고서 올라갈 때는 바로 이 역사적 신고가 영역까지도 트라이 해줄 수 있는 위치에서 잘 버텨봐주고 있는 이 LG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상 업체들 보시다시피 이때 당시에 LG전자의 가격이 14만 2,900원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지금 오늘까지 해서 이 29만원까지 올라온 상황의 LG전자다 보니까 거의 2배 가까운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따라서 여러분들 어제까지 해서 굉장히 악플이 많았었던 상황이지만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LG전자가 마치 쌍봉의 모습을 형태를 띠고 있었던 상황이지만 제가 분명하게도 오히려 매수 타점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LG전자면서, 이런 구간에서 이미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받아보셨던 만큼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서 영상 꾸준히 시청하시고 먼저 타점 받아가신 분들과 그 위에서 따라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천차만별로 갈릴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앞전에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구간에서 5월 4일날 매수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좀 받아보셨었는데, 여기 오른쪽에 보고 계시던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세컨 핸드폰의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래쪽에 있는 이 문자 메시지를 클릭해서 상단에 LG전자를 검색해봤을 때는요 보시다시피 5월 4일날 LG전자를 14만 3천원 영역에서 매수 대응 안내를 좀 드리면서 우리가 일단 이 5월 15일날 LG전자를 24만 3,500원 영역에서 매도 대응 안내를 한번 드렸었는데, 자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차트로 놓고 봤을 때는 LG전자가 윗꼬리 음봉이 떴었던 날짜가 5월 15일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5월 20일날 매수 타점 안내를 18만 1,300원 영역에서 눌림목으로 해서 이렇게 드린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영상에서 미리 말씀드렸었지만 5월 28일 21만 1,500원 영역에서 매수 대응 안내를 드렸었던 LG전자, 바로 이 구간에서의 우리가 꼬리에서의 매수 타점 잡아갈 수가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지금 튀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LG전자 보시다시피 이전에 있었던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를 해주면서 양봉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미친 듯한 상승 흐름 다시 한번 연출될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면서,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젠슨 황의 방안을 기점으로 충분히 이런 세론 패턴이 연출되면서 넥스트레이드 시간까지 해서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되다가 갑작스러운 이렇게 갭든 상태에서의 음봉이 발생하는 이런 단기적인 고점은 여러분
여러분들께 꼭 피해가고 싶사 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구간에서는 매도 대응 안내까지 드려볼 LG전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5644-2656번으로 LG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LG전자 매도 타점 정확하게 안내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무료로 참여해보시면 되겠는데, 현재 이렇게 지금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 자체가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이 목표고,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짚어봐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게 되시면 영상 아래쪽에 있는 이 공유하기 버튼으로 내가 이 채널을 통해서 수익 많이 받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5644-2656번으로 LG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LG전자 매수매도 타점 이렇게 한번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 LG전자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매도 타점뿐만이 아니라 또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선물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종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지금 어떤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냐면, 최근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 대한광통신을 비롯해서 광통신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미쳐 날뛰는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제가 이번에 준비한 광통신 세력주가 바로 제2의 대한광통신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차세대 광통신 슈퍼사이클의 수혜주로서 이번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 아무래도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조금 지금 들어가기에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된 종목을 가져왔다는 말씀이고, 대기업 고객사를 가지고 있을 뿐더러 주주 친화 정책으로 배당금도 주는 회사, 그러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광통신 테마가 굉장히 핫하지만 언제든지 만약에 이 테마가 휘청한다라고 했을 때는 재생에너지라든지 2차전지 쪽으로도 충분히 수급을 받으면서 튀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러가지 상승 테마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왜 광통신에 지금 집중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AI 시대에 필수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는 빛나는 광통신주라고 되어 있는 기사 타이틀인데, 바로 이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미래 핵심 기술로 광통신을 꼽은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광통신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광통신은 전기 신호를 빛으로 변환해서 데이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송하는 기술이라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생각해 봐주시면 되겠는데, 기존의 구리선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런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서 구리선이 얼마나 많이 깔렸겠습니까? 여러분들 구리를 광섬유로 대체할 수 있다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광통신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루멘텀 홀딩스라는 종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루멘텀 홀딩스는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점 대비해서 보시다시피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이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기록해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조차도 뚫고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우리로라는 종목도 6연상에 성공을 해주면서 3월 한 달 동안에 거의 500% 가까운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제가 이번에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구간까지 도달하지 못한 굉장히 저평가된 후발주로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왔다는 말씀이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대한광통신 회사 좋은 건 알겠지만, 자, 우리가 이렇게 50배 가까이 오른 자리에서 사기에는 내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이 부분을 우리가 확대를 해놓고 좀 보여드리자면요, 보시다시피 세력의 매집 패턴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것이 2016년도부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016년도부터 무려 그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자, 이 구간에서 이렇게 지금 박스를 치면서 횡보하고 있었던 주식이 그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지가 얼마 안 됐었던 모습인데, 자, 박스권을 돌파할 때 우리가 왜 세력이 매집을 철저히 했구나라는 것을 지켜볼 수가 있냐면, 바로 그 비밀은 우리가 주가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 여러분들께서는 들어보셨죠? 자, 우리가 이 거래량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이렇게 올려치는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을 발생시켰었던 이번 매집주,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마다 거래량이 발생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 구간을 이렇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함에 있어서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의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엄청나게 감소해 있다라는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세력들이 매집할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바로 이 블루산업개발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었던 바로 영풍재지의 케이스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 영풍재지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이미 역사적 신고가를 찍어 놓으면서 거래량을 이렇게 발생을 시켰었던 종목이고, 상승시켰었다가 바로 다시 이런 구간에서 하락을 줬었는데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었던 종목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고 눈치를 챌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에서 연출이 됐었는데,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명백하게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가는 속일 수 있지만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시피 거래량이 완전히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게 앞전의 차트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선 명백하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매집을 철저하게 하는 구간을 지나서 결과적으로는 영풍재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매집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구간이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 거래량이 터졌었고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터졌었는데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매집의 구간을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천국의 계단을 올라갔었던 영풍재지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구간에서 아주 철저한 물량 소화가 있었으면서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전혀 이렇게 발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세력들의 목표하는 가격이 한참 남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 자, 이 종목 긴 차트로 놓고 봤을 때는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여기까지만 도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200% 정도의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력이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매집을 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10년 동안 매집을 한 종목을 이 매집 구간을 거쳐서 고작 200% 먹으려고 상승시키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대시세가 예상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왜 하필이면 제가 이 종목을 골라왔냐면, 자, 우리가 대한광통신의 실적과 이 종목의 실적을 철저하게 비교 분석을 좀 해봐드리려고 하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매출액이 1,8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200억 원대를 지금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적자로 발생하고 있었던 기업이면서 이번 연도에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제가 지금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2조 5천억 원대부터 시작해서 3조 3천억 원, 4조 2천억 원까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었던, 이미 하고 있었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다 더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700억 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1,600억 원대까지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면서 대한광통신에 비해서 훨씬 저평가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도대체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냐면, 자, 지금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2조대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이 조 단위로 나오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지금 4천억 원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대한광통신은 마이너스대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이번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1,6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배당 같은 경우에도 실시하면서 주주를 챙기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도 잘 부합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핵심 재료로는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은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 종목이면서 대기업을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L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 무려 40%대에 육박하는 높은 대주주 비율이다 보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잠궈서 올릴 때도 편하고, 또한 마찬가지로 회사가 흔들릴 걱정이 상대적으로 적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슈린로봇 같은 종목들을 보시면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대주주가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원래 5%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높은 대주주 비율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말씀드렸다시피 광통신 테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재생에너지 2차전지 사업부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광통신 테마가 만약에 휘청하는 일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땐 이번 상승 출발을 시킨 것을 언제든지 재생에너지 쪽을 부각시키면서 올라갈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고,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지금 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 현 정부가 엄청나게 밀고 있는 테마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터닉스라든지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튀어서 올라갔었던 상황인데, 이번 종목도 재생에너지
나머지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무료로 참여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신 다음에 010-5644-66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매집주 여러분들께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안내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 특성상 그냥 오픈을 하고 싶지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는 유튜브에다가 그냥 종목을 노출하게 됐을 때는 세력들 입장에서도 언제든지 개미털기가 들어가면서 한번 과하게 털었다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바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한번 개미털기가 들어가는 구간이 연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그냥 오픈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5644-26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이라고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무료로 보내드리면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자, 다시 한번 LG전자 이야기로 돌아와서 일단 LG전자가 상한가가 좀 풀리긴 했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앞전에도 보시다시피 이 구간에서 상한가가 분명하게도 풀렸었던 LG전자 연이은 상승세를 일단 보여주다가 한번 쥐어짜는 듯이 낙폭 보여주다가 요 상승 캔들의 절반 정도를 반납하는 구간에서의 지지가 연출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이렇게 연출됐었던 만큼 지금 상한가를 꽉 닫아주느냐 마느냐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이슈까지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 꼬리가 길게 달리는 패턴만 여러분들 입장에선 조심해보셔야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앞으로도 이 계속적인 기사가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어떤 기사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엔비디아라고 하는 역대급 재료가 터져줬었던 바로 이 LG전자다 보니까 우리가 이 상승 파동 자체도 전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었고,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나오는 금요일장의 특수성과 바로 이 차익 실현이 진행됐었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 넥스트레이드 시간에도 언제든지라도 이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한가를 충분히 닫아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길게 끌고 가면서 바로 언제까지는 제2의 깐부치킨 회동까지는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바로 이 LG전자의 단기적인 시세라고 보시면 되겠죠. 앞전에도 바로 이 10월 30일 이후로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바로 이 현대차다 보니까 지금 LG전자의 자리는 현대차의 앞전에 있었던 바로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는 구간에서 연출됐었던 상승 초입의 구간과 매우 닮아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승세 아직까지 우리가 추가적으로 기대해 볼 수가 있으면서 이 대형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구간에서는 정말 미쳤다 소리가 나오는 구간을 이용해서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이때 당시에도 이 아틀라스로 인해서 엄청난 상승을 먼저 보여주다가 이 구간에서 세론이 나오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과정을 한 달 정도를 가져갔었던 상황이고, 이 구간에서는 바로 이 새만금 관련한 내용의 이슈가 터졌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LG전자 우리가 현재 굉장히 저평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 이유 자체도 지금 PER이 42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것은 기존의 LG전자가 원래 잘하고 있었던 것이 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일단 핸드폰 사업부를 말아먹었었고, 그 이후로 가전 부분에서 예를 들면 세탁기, 냉장고, TV 같은 것을 굉장히 잘 팔던 회사에서 여기다 더해서 이 배터리도 굉장히 잘하는 회사, 그 외에도 이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잘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상 우리가 미래 산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배터리 정도였다라고 보시면 되는 상황에서 여기다 더해서 갑자기 로봇이라는 테마에 편승을 했었던, 그러면서도 역대급 이 엔비디아와의 이슈가 있었던 바로 이 LG전자다 보니까 아직 이 로봇에 대한 PER이 반영되지 않았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PER이 다른 로봇 종목들에 비해서 한참 낮았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도대체 왜 낮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냐면, 제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사례가 바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PER이 무려 9,553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것에 비하면 바로 이 LG전자는 턱없이 낮은 PER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저평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상승 파동 자체가 여러분들 한번 상승했다가 쉬었다가 또다시 한번 상승 파동 이렇게 대칭으로만 연출된다라고 해도 점점 상승을 하다가 상승하는 그 힘이 이렇게 빠지는 순간에서 윗꼬리가 달리는 패턴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정말 연이은 상승세를 보여주는 3연속 장대 양봉에서 일반적으로는 고점을 찍는 구간이 굉장히 많이 연출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간에서는 일단 매도로 대응하신 다음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이런 패턴 자체를 리스크를 줄여놓는 것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기회비용도 살릴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런 구간에서 단기적인 고점, 새만금 관련한 내용의 이슈가 터져버리면서 찍어놓고 다시 한번 돌아서 올라가는 데까지 거의 2달 가까운 시간이 걸렸었던 상황이 연출이 됐었고, 특히나 바로 이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현대차가 무려 몇 퍼센트 정도가 밀렸었냐면요, 보시다시피 30% 가까이 밀렸었던 상황이 분명히도 연출이 됐었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고점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피해가 보십사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 구간에서는 여러분들께 매도 대응 안내까지 안내를 드려볼 바로 이 LG전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564422656번으로 LG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LG전자 매수매도 타점 실시간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 자 오늘 LG전자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 LG전자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에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